네, 화요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 안에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의 내용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단은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이 오름폭을 키웠다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는 S&P 500이 0.79%로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된 가운데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줬는데요. 지금 시장 안에서 있는 주요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국채 대응 방법과 관련해서 베센트 장관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간밤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을부터 파월 의장의 후임을 논의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는데 이외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헤드라인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도 다음 주부터 한국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그 외 주요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간밤 전자기기 관세 면제 효과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이 뉴욕 연은의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는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6%까지 오르면서 전월 대비는 0.5% 급격한 반등치를 보였습니다. 1년 반내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안에서 소비자들의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준의 원로 이사의 발언이 간밤 시장에는 나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관세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영향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일중 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관측과 관련해서 연준에서는 일단 비관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S&P 500이 아마 5,000에서 5,500 사이 안에서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을 모건 스탠리가 간밤 내놓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면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시사하기도 했고요. 다만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의 이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여주세요. 네, 엔비디아가 결국 5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일단 중국 쪽의 수출 금지 조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미국에 5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었다가 결론적으로는 2%대 상승 마무리에 그쳤는데요. 1분기에 아이폰 출하량이 10%가 증가되면서 현재 전체 시장 점유율이 17%에서 19%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중에 낙폭을 줄였던 부분은 다소 아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팔란티어도 오늘 장중에 5%대 반등을 보였죠. 나토에서 팔란티어와 함께 AI 전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월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주춤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실적을 발표했던 골드만삭스 내용도 점검을 해보시죠. 1분기 순이익이 6조 원대를 넘겨서면서 전분기 대비 15% 급증하는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의 주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MP 머티리얼즈가 오늘 20%대 장중에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이슈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회복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이 반도체 등에 대해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발표를 하면서
애플이 넘게 오르는 등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제품에 대한 별도 관세 시행 가능성이 부각되며 장 막판 다시 매물이 출회되는 등 이 변동성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채권 시장의 안정입니다. 뉴욕 연은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고 이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 피해 업종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서 시장에 일정 부분 안도감을 제공했지만은 이 제약 업종에 대한 신규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관세 정책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윌러 이사는 이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5%, 실업률은 5%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금리 하락과 함께 시장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채권 안정이라는 긍정적 요소와 이 관세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사이에서 이 균형을 찾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러한 정책 발언과 금리 변동에 따라서 민감한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도 채권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도 있을까요? 네네. 특징적으로 업종별로 좀 보면은 이 반도체주는 관세 면제와 AI 투자 소식이 한때 강하게 올랐던 엔비디아가 하락 전환하며 혼조가 됐고요. 마이크론과 인텔은 상승했지만은 이 브로드콤은 하락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자동차주는 트럼프의 단기 관세 면제 검토 소식에 강세였는데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3에서 5%대 급등했고 이 부품업체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역시 관세 유예 소식에 급등했다가 일부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이 알리바바는 AI 어시스턴트 이용자 증가로 5% 이상 상승했고요. 이 중국 전기차 3인방 진동닷컴 정책 기대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프트웨어주 팔런티어가 나토 계약 수혜를 급등을 했고 이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반면에 이제 메타와 아마존은 경기율이 하락을 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는 이제 비만 치료제 기대감과 이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암젠 등이 상승한 반면에 이 화이자는 경쟁력 우려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FICC 시장에서는 이 금리가 월러 연준 이사의 경기 침체 경고 하는 이후 크게 하락했고요. 이 도이체 방크도 연내 금리 인하로 전망을 수정하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이어갔고 유가와 구리는 반등을 했으며 천연가스와 일부 비철금속, 농산물은 하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이 단기대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이 관세 정책의 지속 여부와 금리 동향, 기업 실적의 초점이 이동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정책 수혜주와 수급 개선 업종에 대한 선택적 대응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 거라 보실까요? 네네. 전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이 관세 면제 조치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가 힘입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2,450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 코스닥은 700선 위로 올라서는 등 매우 긍정적인 모습과 투자 심리 회복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중심의 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이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AI, 방산, 바이오 등도 순환매 흐름 속에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어서 시장은 이벤트 중심의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 방산주 등 업종과 함께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매수주 중심으로 선택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둔화되고
연기금 중심의 기관 수급이 강화되는 모습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시장은 조심스럽지만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략은 정책 수혜, 실적 모멘텀, 수급 개선이라는 이 3박자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나 혹은 내수주 위주로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장 분위기 먼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별로의 이슈와 흐름들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M7 그 외 특징주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M7 종목들을 비롯해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히트맵 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강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애플은 2.22%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또 구글 역시 1.3%, 반면 메타는 2.1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융주 살펴볼 텐데요. 금융주는 대부분 0.5에서 0.6%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안정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1112 3% 상승 보여줬고요. 또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소비 관련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0.02% 상승했고요. 또 아마존은 1.48% 하락하면서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에너지주는 유가 반등과 함께 강세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어제 2.2%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중국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장중 최대 7%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과 키뱅크에서는 매수 유지라는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나토 산하통신정보기구에서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메이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 국방부도 사용 중인 기술인데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전투에서의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팔란티어의 국방 분야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텍사스주에서 AI 슈퍼컴퓨터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며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 CEO는 AI 컴퓨팅 수요가 향후 100배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MP 머티리얼스 21.6%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희토류, 광물 및 금속을 전략적 비축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또 미국의 전기차 및 첨단 기술 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다음 골드만삭스입니다. 어제 골드만삭스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은행 부분과 자산운용 부문에서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1분기 수익 기대치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넥스트디케이드입니다. 넥스트디케이드는 최근 사우디 아람코 및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에서 20년 장기 액화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제 2.8%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석유주, 유가 상승 혜택주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세 기업들은요, 중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면서 원유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석유 관련 기업주들도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엑슨모빌, 세계 최대 석유가스 기업이죠. 0.2% 상승했고요. 쉐브론은 0.2% 하락,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0.6%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약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약주에서 화이자는 어제 임상시험 중이던 1일 1회 복용 경구용 비만 치료제 다니글리프론을 개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도중 간 효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세포 손상의 위험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환자에게는 딱히 문제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서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시장에서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와 또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반영됐는데요. 일라일릴리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판매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2.9% 상승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위고피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미치진 못하면서 2%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기업을 돕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세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서 테슬라 역시 광물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0.01% 소폭 상승했고요. 제너럴 모터스, 도이치뱅크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가는 오히려 3.4%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5.6% 상승하면서 자동차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M7 종목들과 또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스트노우 5 넘어가겠습니다. 월가 베테랑으로 알려진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시장 전략가가 미국 증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트넷은 미국 증시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기회를 줄 때 주식 포지션을 정리하고 탈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리스크, 경기 침체 등의 악재들이 아직 주식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편 하트넷은 주식시장이 상승 전환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조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해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달러 약세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상황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관계자들은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 중이다. 두 번째 조건은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이 완화돼 경기 침체 모멘텀이 역전되는 상황이다. 마지막 조건은 실질 임금이 오르고 휘발유 가격이 3달러 아래를 유지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회복되는 경우다. 하트넷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증시가 약세장에서 벗어나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지만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못했죠. 오늘 나왔었던 경제 지표 사실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지표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연은의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가 현재 0.5% 추가 상승하면서 3.6%를 기록해 1년 반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는 큰 위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6%로 직전월의 3.1%보다 0.5%포인트나 뛰어온 것으로 간밤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앞서 미국 미시간대가 집계했던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월 들어 6.7%까지 튀어오른 바가 있었죠. 1년의 식품 가격 전망 같은 경우도 5.2%로 올랐습니다. 24년 5월 이후 최고치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1년 후 0.5%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여기서 함께 주목해볼 지표는 바로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이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큰 폭으로 치솟았는데 1년 후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이 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월 대비 4.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해당 수치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뉴욕 연은은 향후 1년 내 재정 상황과 신용 접근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도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전망 역시 하락해서 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에 대한 부담감까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 수익 비중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되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투심을 강하게 다시 돌이켜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사실은 트럼프에게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 내놨었던 관세 관련된 이슈는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발언을 내놨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와 함께 만났던 자리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밝혔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을 놓고 자동차 업체를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앞으로의 내용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같은 자리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관세 부과 계획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난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만남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망치게 할까를 파악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관세를 받은 국가들이죠. 이 두 국가의 정상들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과감없이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매일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용을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기업들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말하라고 저택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 수출 통제 좀 막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엔비디아가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은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출 통제와 관련돼서 엔비디아는 원하는 답을 얻어냈고 오늘은 엔비디아가 그에 대한 화답을 내놓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최대 원화 기준으로 711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나 슈퍼컴퓨터 생산 확대를 통해서 공급망 안정성과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는 TSMC와 함께 최신 AI 반도체 블랙웰 칩의 미국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TSMC의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뿐만 아니라 텍사스의 폭스콘 그리고 위스트론 슈퍼컴퓨터 제조시설도 향후 1년에서 15개월 안으로 생산량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는 이 AI 칩과 슈퍼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면 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함께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TSMC는 이미 지난달 미국 내 5개 칩 생산시설 추가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1,000억 달러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애플 역시 향후 4년 동안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AI 서버 생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엔비디아부터 TSMC, 애플까지 미국 안에 대규모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이번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미국 안에서 만드는 첫 번째 AI 슈퍼컴퓨터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해당 AI 인프라 구축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그로 인한 후속 조치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좀 반등하나 싶더니 결국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유연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데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도 반짝 반등성을 보였는데요. 일단 간밤 일론 머스크의 개인 계정인 이 SNS X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AI와 관련된 코멘트가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간밤 일론 머스크 CEO는 곧 순수 AI 기반의 일반화된 완전 자율주행 솔루션이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 AI 칩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직 카메라만으로 구현된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팩토리에서 무인 FSD 시스템을 활용해 완성된 차량들의 생산 라인에서 출하장까지 이동시키는 실제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속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은 트럭, 보행자, 또 건설 장비가 혼재된 도로를 주행하거나 경사로를 오르는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을 마쳤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이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공장에서 5만 마일 이상의 무인주행 누적거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기술 시연은 테슬라가 향후 출시를 예고한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서비스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테슬라의 FSD가 라이다 센서가 아닌 일반 카메라를 기반으로 진행했다라는 점에서인데요. 자율주행 업계의 또 다른 강자인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2천만 마일 이상의 무인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라이다 기술을 활용해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가 카메라 기반의 비전 중심 FSD 전략을 고수하며 인간 운전자 수준의 판단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순수 AI만으로 일반화된 FSD가 구현되는 사례가 곧 나타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은 때 84,000달러 선의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매도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간밤 공개됐던 SEC의 서류를 확인을 해보시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가 3억 달러 가까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지 않은 채 가격 방어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추가적인 비트코인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소식들 저희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트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마오쩌둥까지 소환 관세 지구전 선포. 트럼프 나는 관대하다. 이 모든 게 플렉서빌리티. 엔비디아 Only Made in America AI 슈퍼컴퓨터 첫 사례 계획 발표. 트럼프 이 모든 게 세상에서 5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덕이다. 황금 양말의 금빛 실적 발표입니다. 자,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까지 소환을 했군요. 자, 요즘에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시청각 교육 같은 거 받나요? 없나요?
너무 오래돼서 저는 저 중고등학교 때 시청각 교육이나 아니면 뭐 군대 때 정교육 때 항상 6.25 전쟁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 물어보면 반이 틀린다는데요.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것도 절반이 틀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지금. 점점 더 6.25 전쟁, 88 올림픽이 멀어지면서 아예 다 잊혀지고 있어요. 6.25 전쟁은 남침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쳐들어온 남침이죠. 이걸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북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당한 사람 쪽입니다. 당한 사람. 그렇죠? 남침인데 결국에는 이 김일성이 이걸 혼자 했을까? 지금 결국 역사적인 사실이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전 소련의 스탈린하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허가를 내린 상태에서 김일성이 남침을 새벽에 갑자기 기습을 하여 결국 우리나라가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메가더 장군 다들 아시는 그걸로 전세를 역전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밀고 갔다가 그 추운 겨울에 준공군이 내려오면서 완전 인해 전술로 그걸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밀고 하다가 장기전으로 가니까 결국 그때가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북쪽이라. 결국에 연합군들이 다 지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은 장기화되고 결국에 휴전선을 그냥 긋게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 뭐 민족이라고 하면 또 거부감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북한이랑 너무 오랫동안 나뉘고 자꾸 이질적인 뭐 수령님 이런 것들 많이 TV에서 본 세대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아무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냥 왜 미국하고 소련이 앉아가지고 탁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선을 하나 긋은 거잖아요. 38선을.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마오쩌둥이 상당히 거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굉장히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왔지만 허가를 안 내렸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6.25 전쟁이란 게 일어나지 않았었을 텐데 마오쩌둥이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6.25 전쟁을 김일성에게 허가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이걸 따온 거죠. 지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오래 가든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옛날 그 흑백 영상까지 갖고 와가지고 지금 중국의 초대 주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구전으로 가겠다는 건데 굉장히 이러면 피곤해지거든요. 그 전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 그 추운 겨울날 연합군이 뭐 전투기니 뭐 다 동원해도 문제가 보급이 너무 길잖아요. 북쪽까지 지금 가려면은 식량이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장기전이 지쳐버린 거예요. 인해 전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진핑은 절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예전에 트럼프랑 만나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이런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오쩌둥을 존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계속 지구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미국이 뭐를 하더라도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해버리면은 이게 지쳐버린다는 거죠. 트럼프는 임기가 4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 뭐 벤스가 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쭉쭉 끌면 되는 겁니다. 시진핑은 4년마다 선출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자기가 시간도 많고 자기네들은 시간도 많고 14억 인구라는 내수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UFC 보러 가기 전 마이애미에서 열렸잖아요. 이 UFC도 솔직히 지금 그 트럼프가 자기 지지층들을 위해서 강한 백인 남성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걸 한다. 근데 그렇게 솔직히 맥도날드도 그렇고 UFC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어떤 특정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일부러 비판하려고 그렇게 맥도날드 UFC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게 타당하려면 예전에 아예 예를 들어 맥도날드도 전혀 좋아하지 않고 UFC도 전혀 안 좋아하면은 그나마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맥도날드 평생 감자튀김 한 번도 안 먹으면서 대선 투표 일주일 전에 맥도날드 알바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UFC 한 번 구경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UFC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막 외치면서 백인 남성 아니면 강한 미국을 강하게 한다는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그렇게 따르는 행동을 보여준다던가 이러면 정말 이중적인 인간이죠. 근데 트럼프는 맥도날드를 평상시에 즐기던 사람이었고 UFC는 UFC가 지금이야 엄청 컸죠. 그렇죠?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반에? 저런 야만적인 경기를 처음에 가드도 없었어요. 처음에 가드도 없었고 주먹에 글러브조차 끼지 않고 맨손 격투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경기를 다 했습니다. 토너먼트를.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저런 야만적인 경기를 누가 하느냐고 아무 데서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트럼프 타워에서 UFC 경기를 열어주면서 부흥기를 이끌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UFC에 뭐 매주 이걸 보러 가건 앨런 머스크랑 구경을 하러 가건 저게 가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비난하는 언론이 일부러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걸로 보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는 UFC를 일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UFC로 지금 가는 도중에 에어포스원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월요일 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UFC에 뭐 관심이 없거나 뭐 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이제 그 반도체 관세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를 기다렸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자, 이게 일단 왜 나왔냐면은 4월 2일 날 행정명령 14,250, 14257이라고 해야겠죠. 14257호에 따른 예외사항의 명확화 개정됨이라고 행정명령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여기 반도체라고 여기 딱 찍어놨잖아요. 예외 제품 중 하나는 반도체다.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말이 많았던 거죠. 중국은 옳다커니 아까 마오쩌둥의 장기전 얘기했잖아요. 6.25 전쟁부터 그때 우리가 결국 밀려났던 그 장기전을 따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결국 시간 끌다 뭐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고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항복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얼씨구나 옳다구나 하고 봐라 며칠도 견디지 못할 거. 너네 벌써 반도체 관세 유예했네. 그리고 뭐 애플 때문에 뭐 시달리니까 아이폰도 저기 빼줬네. 핸드폰도 빼주고 가전제품도 빼줬네. 그게 결국 우리한테 굴복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반대자들도 이제 말하는 거죠. 봐봐라. 그렇게 금방 바뀔 이 정책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밀어붙여서 어제 보여드렸죠. 민주당 하원의원이 막 너 3초 만에 무역 대표부 보고 3초 만에 이 자리에서 트위터로 알았죠, 당신. 혹시 90일 관세 연기할 거 트럼프한테 들은 적도 없죠.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티닉이 일요일 날 급하게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원래 예상되어 있는지 몰라겠는데 진화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를 뺀 게 아니라 이 제품들하고 반도체랑 묶어가지고 다시 관세가 부과될 거고 그거를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꼭 필요하고 우리는 칩이 필요하고 디스플레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비아냥대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게 그 비아냥대는 그 밈이잖아요. 트럼프랑 머스크랑 벤스랑 나이키 신발을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냥 너네 미국에서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나이키를 만들던 아이폰을 만들던 너가 미국의 공장에서 미국 근로자를 데리고 만들어 봐라. 지금의 나이키 신발가 갖고 그 지금의 아이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중국은 지금.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나 미국은 지금 그래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트럼프도 트루스 소셜을 올렸습니다. 이게 저의 일상은 트루스 소셜을 무조건 하루에 한번 처음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주식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도 그렇죠. 트루스 소셜에 무조건 트럼프가 올리기 때문에 트루스 소셜 안 들어가면은 이 내용 알 수가 없어요. 트루스 소셜 하루에도 최소 20번 이상 들어갑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자,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해온 불공정 무역 수지와 비금연적 관세 장벽. 그렇죠? 지금 중국이 하는 게 이거죠. 이제 125%에서 고정시킨 다음에 150%든 160%든 170% 하던 상대적으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이제 그러면서 히토류 죄버리고 헐리우드 영화 수입 금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카드들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수치를 안 올려도 우리는 괴롭힐 카드가 많다는 중국의 자신감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를 가장 나쁘게 하는 중국에 대해 아무도 갈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된 관세 예외. 이것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해석 때문에. 관세를 왜 예외를 했냐고 미국 민주당, 그다음에 트럼프 반대자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언론, 그다음에 중국
전부 다 비난을 쏟아부었잖아요.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관세 정책을 왜 저렇게 강제적으로 이끌었느냐.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못을 박았죠.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는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중국은 펜타닐 원료를 수출시키거나 직접 만든다는 오명을 쓰고 오명이란 그 지정이 돼가지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는 20% 펜타닐 특별 관세를 부과해놨습니다. 트럼프가. 이거는 어떤 것에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관세를 버킷으로 따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썼잖아요. 또 가짜 뉴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보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자제품을 따로 빼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난하는 걸 알면서도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들, 특히 CNN을 싫어하더라고요. CNN 같은 뉴스들, 아무도 안 보는 시청률 낮은 망할 회사들, 보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말할 건가가 관건이었죠. 월요일 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일요일 날 러트닉 장관이 나와서 반도체 관세를 따로 빼서 옮길 것이다. 그다음에 트럼프도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따로 빼서 옮길 것이지 절대 그 유예는 없으며 폐지는 없으며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나올까 했는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엘살바도르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깽단 혹은 깽단에 참여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200명을 엘살바도르의 그 악명 높은 옛날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알카트로즈보다 더 악명 높은 거기다가 다 가둬버린 곳이잖아요. 돈을 받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지만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미모를 자랑하시는 법무부 장관님,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또 했죠. 지금 뭐 판사가 무슨 뭐 비행기를 돌려보내라 했는데 그 판사들도 판사까지 다 비판하면서 어쨌든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보낼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총리도 그랬고 영국 총리 뭐 마크롱 대통령 다 왔을 때도 그런데 다 와가지고 이제 처음엔 정상회담처럼 그 얘기를 해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특징은 이겁니다. 국무회의든 무슨 정상회담이든 기자들을 다 동반해서 우리는 절대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국무회의에서도 무려 100여 개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젤린스키 때처럼 이런 게 다 세계에 다 퍼져버려서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캐롤라인 레빈 대변인도 말하잖아요. 나바로랑 머스크 싸우는 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숨기려면 숨길 수 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다 펼치느냐?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질문을 다 봤는데 이제는 당연히 관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갑자기 완전히 제외됐어요.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엘살바도르 간 그 지금 뭐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잘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다가 갑자기 이제 관세 얘기랑 요즘 현안으로 가버리니까 완전 배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렉서빌리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오락가락한다는 거. 지금 다 똑같아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거, 트럼프를 싫어하는 언론들, 트럼프 반대 지지자들, 미국 민주당 하는 얘기가 전부 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3, 4일 만에 바뀔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바꾸고 이럽니까? 그럴 때마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있죠. 플렉서빌리티, 손을 벌리면서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벽을 통과해 보세요. 벽을 통과해 보세요. 헐크라면 벽을 부시고 통과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벽을 통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넘던가 밑에 밑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던가 우회해서 돌아가던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벽을 놓고 무조건 부시고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유연성이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혼란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란 거죠. 유연성.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뭐 가전제품이 갑자기 빠진 게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물러났느니 아니면 관세 정책이 원래 아무것도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에 결정했다가 내가 그래서 어쿠나 하고 취소한 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이미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옆에 이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젊을 때부터 이 사람이랑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를 보고 항상 미친 펠로시라고 하거든요. 미친 펠로시가 26년 전에도 주장했다. 근데 왜 누구나 입을 꼭 닫고 있느냐? 그건 아무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관세 문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다 지적을 했고 뭐 미국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도 다 지적을 했지만 누구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나만이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용기를 갖고.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리긴 어려우니 나를 믿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변동한 게 아니라 반도체 관세도 옮겨서 따로 부과할 거고 의약품 관세도 따로 부과할 것이니 절대 무슨 뭐 면제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반도체랑 의약품 관세는 따로 부과가 됩니까? 근데 어제 그 기다렸던 말이 안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의약품 반도체를 기자가 두 개를 같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의약품에 대한 그 답변만 해버렸어요. 의약품도 관세를 매길 것이고 의약 회사들이 다 지금 저번에 아일랜드 총리가 온 것처럼 아일랜드에 다 가 있어가지고 아일랜드가 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따로 부과된 것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펜타닐 관세 20%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게 부과된 거 말고 그리고 10% 베이스의 상호관세 서로 국가에 부과된 거 그거 말고 품목별로 부과된 거 살아있는 거 있죠. 자동차 25%랑 철강, 알루미늄 25%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이 의약품이랑 반도체도 따로 저렇게 뽑아가지고 할 거다 했는데 의약품 대답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만의 약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 나이키도 미국에서 생산하고 아이폰도 미국에서 생산하고 의약품도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엔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가서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다 일자리 잃고 실업자가 돼서 펜타닐 먹고 저렇게 거리에서 해롱해롱 거리고 다닌다. 그게 이것 때문에 시작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일자리를 다시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얘기를 해서 반도체 얘기를 할 줄 알았다면 얘기를 안 해가지고 감질나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 대신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나라에 투자된 금액이 지금 7조 달러다. 벌써. 이거 봐라. 다 이거 그리고 갑자기 이제 딱 그 앞에 주식시장 그 화면을 보고 있었나 봐요. 저 지금 봐라. 주식시장 오늘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바로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바로 저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랑 회견하기 전에 나왔죠.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또 링크를 딱 걸어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AI 슈퍼컴퓨터 제조해서 링크를 딱 걸어놨더라고요. 클릭을 하면은 이 엔비디아 홈페이지로 딱 가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주 트럼프에겐 고맙게도 그렇죠? 트럼프가 이거를 열심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선이 됐고 내가 관세를 부과했더니 자 팔아 TSMC 들어오지 현대차 들어오지 그다음에 또 하나 큰 거 있으면 좋잖아요. 딱 예를 들게 딱 생겨버린 거죠.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터를 공장을 미국에 세워가지고 미국 근로자들이 정말 그거죠. 순수 퓨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미제 연필 그 노란색으로 지우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조금 잘 사는 친척이 미제 연필 사오면은 학교 가서 막 미제 연필하고 자랑했죠. 요즘에 누가 미제 연필 씁니까? 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연필이지. 트럼프는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지금. 연필 한 자루, 칫솔 한 자루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 걸 썼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80년대는 70년대, 80년대. 지금 다 차이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싶다는 건데 결국 엔비디아가 도와줍니다. 일단 4년 동안 미국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애리조나에서 고급칩, 텍사스에서는 100만 평방미터 규모의 새로운 제작국 공간에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테스트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고요. 아까 트루스 소셜에서는 엔비디아의 이 블로그에 링크를 트럼프가 걸어놨고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도 그걸 안 올릴 리가 없죠. 바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이렇게 했죠. 트럼프 효과다. 그건 결국 여기 있죠. 지금 트럼프가 꿈꾸는 거는 제조 르네상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발표한 거 이외에 오라클,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처음에 이게 나왔던 거잖아요. 오픈 AI 그 3명 나와서 머스크가 비판했던
스타게이트 세운다는 거 그것부터 시작됐죠. 그다음에 애플이 칩 제조에 $1,000억 투자했다. 이제는 엔비디아까지 왔다. 이제 트럼프가 말할 게 많아진 거죠. 자 봐라.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애플, 현대차, TSMC. 자 내가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공장 세우려고 하지. 너 중국은 뭔데 가만히 있어. 먼저 전화해. 이거죠? 자긴 전화 절대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콧대가 아무리 세더라도 중국이 장기전으로 가도 트럼프가 전화 이 수화기를 먼저 듣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랑 대통령이 지금 그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질문이 또 들어왔겠죠. 엔비디아가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한 기자에게는 고맙다고 해요. 어제도 저기 그 야외에서 저 질문할 때도 계속 막 주식시장은 폭락해서 어쩝니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님, 낸시 펠로시나 척 슈머 옛날에 민주당 그쪽에서 관세 얘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트럼프 대통령님 당선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입국 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굿 퀘스천 이럽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엔비디아 질문하니까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었지만 좋은 질문이다. 자, 엔비디아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데 결국 또 자기 자랑입니다. 항상 패턴 똑같죠? 현대차 TSMC 때도 보셨죠? TSMC 현대차 이제 회장들 오니까 처음에는 우리 훌륭한 TSMC 대만의 자랑이죠. 현대차 우리 훌륭한 한국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끝나요?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지만.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뭐다? 11월 5일 날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고 내가 관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당선이 안 되고 관세 정책을 안 폈으면 TSMC건 현대차건 애플이건 엔비디아건 무슨 혼다 자동차건 이런 정책을 발표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꺼냈습니다. 자,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내가 테리프라고 했더니 가족이랑 언론에서 이런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멜라니아 여사가 여보, 나 안 사랑해? 사랑은 뭐야? 신은 뭐고? 왜냐면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기도를 하면 시작하잖아요. 신은 그럼 어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꾸. 관세가 사랑이랑 신보다 좋아? 그래서 이제 5번째로 바꿨대요. 내가 5번째로 사랑하는 단어가 관세다. 이렇게 바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5번째로 사랑하는 단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올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또 이제 그 오타니 선수 만났잖아요. 이번에는 이 NFL 그 대학 풋볼 내셔널 챔피언들을 모셔가지고 또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중요한 거 많죠. 자, 아무래도 제일 먼저 골드만삭스가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의 황금 양말. 자, 투자은행이죠. 자, 골드만삭스 실적 보겠습니다. 이 매출액 플러스 6%로 15.06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플러스 17%. 아주 좋군요. 4.58 빌리언 달러. 자, 그리고 딜루이티드 나왔네요. 배당이나 이런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발행한 회사들은 지금 현재 주주들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딜루이트 14.12, 21% 증가를 했군요. 그다음에 은행이나 금융주들은 BPS가 나옵니다. 순자산이 중요하니까요. 건전성이 중요하잖아요. 많이 돈이 쌓여 있어야 되니까 344.20 플러스 7%. 모든 항목이 다 증가했습니다. 자, 글로벌 뱅킹 앤 마켓 이 부분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고요. 어셋 앤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관리 쪽이죠. 자산관리 쪽이 24.4 그리고 플랫폼 솔루션이 요 4.5 정도 작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70%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뱅킹 앤 마켓 부분에서 10%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8%가 증가했고 아시아에서도 9%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중동이나 러시아 이쪽은 플랫이었고요. 아시아랑 미국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네요. 그리고 미국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드만삭스의 이 실적이 좋다는 것은 투자은행이잖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만큼 골드만삭스에 투자료를 많이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투자 수수료를. 그리고 배당도 많이 나눠줍니다. 여기 조각을 이렇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이죠. 캐피탈 리턴이라고 해서 5.34 빌리언을 이번에 주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번 분기에. 그래서 6월 27일 날 갖고 있던 골드만삭스 갖고 계시면요. 보통주 인주 1주당 $3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2025년 1분기에 53억 4천만 달러의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만 보겠습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가 별로 없어요. 가치 점수가 높고요. 배당도 많이 주고 재무제표도 괜찮고요. 과거 실적도 뛰어납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불안감 빼고는 굉장히 큰 원형 덩어리인, 그렇죠? 요것만
이쪽만 보면은 이쪽만 빼면 그렇죠? 탄탄한 실적으로 매우 저평가되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고요. 자, 634.13, 28.25% 정도 오르면 평균 컨센서스 도달됩니다. 모더레이트 바이고요. 9바이에 7홀드. 셀 의견 없습니다. 자, 지금 그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동 평균선들은 다 붕괴가 됐죠. 일봉은. 그렇죠? 50일, 20일, 200일선이 다 붕괴가 됐고요. 지금 저기 라인이 여기를 그어놨네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에 지금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바로 위로 가더라도 조금 저항이 많긴 합니다. 일봉은. 자, 주봉을 보도록 하죠. 자, 주봉 21선에 저항 받았고 그다음에 51선 깨고 지금 거의 200일선 가까이 갔는데 자,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격을 이렇게 많이 줄인 거는 상당히 오랜 밤이죠. 2024년부터 벌어놓은 게 이격이 다 줄었습니다. 이걸 좋은 기회로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니까 정말 매수하고 싶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2020년도 이 코로나 위기 때 이때만 200개월선을 50개월선이죠. 500개월선을 깨서 200개월선까지 갔었죠. 저런 때. 그 다음에는 50개월선 계속 위에 있었죠. 지금 근데 50개월선 거의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격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으면 이렇게 장기 상승한 종목은 정말 사고 싶거든요. 지금 코로나 같은 위기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오쩌둥의 아까 영상까지 지금 들이밀면서 관세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영상 말고 중국이 하나 더 올렸거든요, 사실. 뭐냐면 중국이 옛날에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종이 호랑이다. 붙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안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종이 호랑이인 것을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왈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황금 양말 신은 종이 호랑이 맛 좀 볼래? 네, 전자기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에 이어서 간밤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돼서 엄청났던 리스크,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돼가는 시그널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큰 폭의 반등을 보이진 못했는데 이 중에서 S&P 500이 0.8%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요. 다우도 비슷한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종목은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간밤 애플이 3% 정도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추가 상승폭이 7% 가까이 됐었다가 장 후반부에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이 WTI 같은 경우는 이날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이 원유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이날 증시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보였고 이 월러 이사가 아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여파가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름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내놓으면서 이날 증시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3%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가장 저점을 이 월러 비둘기 발언에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후퇴일지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반전 시그널이 될지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증시에서 발표가 됐었던 주요 경제 지표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연은의 1년 기대치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도 보고 너무 올라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유독 더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불안했던 건 역시나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3.6%까지 올라왔는데 23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직전월이 3.1%
0.5%였는데 0.5%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과 함께 실업률에 대한 부담감까지 같이 안아갔습니다. 실업률이 앞으로 미국에서 더 오를 것이다라는 지표에 44%의 상승 확률이 나왔고요. 실업률 또한 직전월 대비는 4.6%, 코로나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이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의 실업률은 올라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간밤 경제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약간은 기조를 좀 알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일 다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간밤에는 자동차 업체를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생산을 그대로 미국에 가지고 오는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약품과 관련된 코멘트도 함께 내놨습니다. 의약품에는 곧 품목별로 관세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고의 말을 내놨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높은 관세율로 전 세계를 패닉에 몰아넣더니 그 뒤로 하나하나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면서 이 협력의 의지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시장에 좀 크게 작용되는 자동차 제조업 쪽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면제 소식은 일시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만약 국채 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S&P는 아마 5,000에서 5,500 사이를 횡보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일단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금리 폭은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긍정적인 섹터와 부정적인 섹터도 함께 나열을 해줬는데 운송이나 반도체, 소재, 자동차, 제약바이오가 이번 1분기에 긍정 실적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소비재 쪽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판 정리를 먼저 해봤는데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의 종목별 이슈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기업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2.2%대 상승 기조를 보였고요. 팔란티어는 이 나토와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한 때 9% 넘는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5%까지 최종적으로 종가 유지를 해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들고 왔죠. 지난주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엔비디아 젠슨 CEO가 직접 면담 진행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일단은 이날 증시에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섹터의 흐름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들만 놓고 보자면 어제 중국이 관세에 대한 또 보복 조치의 일환이었을까요? 히토류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속보로 전해오면서 이날 히토류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MP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이날 증시에서 20% 넘는 깜짝 반등세를 보였고요.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은행주들의 실적,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날 증시에서 2% 가까운 반등세를 보였네요. 마지막 섹터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일단은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날 증시에서는 완성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죠.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GM이나 스텔란티스가 큰 폭의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장중에 5.6%까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볼 주요 일정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이 연은 총재 연설을 통해서 나름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게 된다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안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또 주요 실적으로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실적들
분석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미국 부활절로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거래일인데 이 안에서 관세나 실적 이슈로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것일지 계속 저희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이슈들 그대로 국내 증시에 들고 간다면 우리가 어떤 쪽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AI, 방산, 제약주 등 섹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나토와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나토 산하 통신정보기구가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메이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팔란티어의 특히 AI 기술을 전반으로 한 전장 지휘 시스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하나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방 IT와 전장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팔란티어와 유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하나 시스템에서도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MP 매터리얼스입니다. 미국의 히토류 자원 자립을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가 예고됐죠. MP 매터리얼스가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광물 및 금속을 전략적 비축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고 미국의 전기차 및 첨단 기술 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하고 있는 LG화학에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됩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 소재를 사용하는 대표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미국 내 히토류 공급망이 강화될 경우 배터리 원재료 확보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GM과의 협력 관계 역시 갖고 있는 만큼 MP 매터리얼스의 자석 공급 확대는 LG화학의 북미 배터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약주 보겠습니다. 네, 화이자는 임상시험 중이던 1일 1회 복용 경구형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드프론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임상 도중 간효소 상승 문제가 발견됐고요. 이로 인해 세포 손상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직접적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다이어트 약 시장은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경구형 제품은 주사제 대비 차별화 포인트로 주목을 받았지만 화이자의 중단 결정은 경쟁사에게 기회를 삼을 수 있었겠죠. 이러한 소식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지금 화이자의 주요 위탁 생산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화이자가 기대를 모았던 경구형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의 개발을 중단하면서 향후 해당 품목 관련 생산 수익 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파이프라인 축소가 이어질 경우 위탁 생산 물량 조정이나 신규 수주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엑슨모빌 지켜보겠습니다. 엑슨모빌은 중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면서 원유 가격이 반등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석유 관련 기업들 모두 주가가 반등했죠.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연료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의 원유 수입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국제 유가와 전반적인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대표 에너지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기업 여기서 현대 오일뱅크에도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원유 가격 상승은 정제 마진 확대와 직결됩니다.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단가가 함께 올라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정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국제 유가 상승 시 실적 개선 폭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대표 정유주로 꼽히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흐름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제너럴 모터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기업을 돕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테슬라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서 테슬라 역시 그리고 또 제너럴 모터스 역시 광물 확보에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는 도이치뱅크의 투자 의견 하향 및 목표 주가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리포트 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에 맞춰서 오늘 현대차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현대차는 북미 시장 내에서 전기차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생산 기업 지원 메시지에 따라 간접적인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히토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변화된 공급망을 보유한 현대차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넥스트 디케이드입니다. 넥스트 디케이드는 최근 사우디의 아람코 및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와 각각 20년 장기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 계약은 텍사스 브라운즈빌에 위치한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의 4번째 액화 설비에서 연간 2,70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을 높이고 글로벌 LNG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LNG 수급을 책임지는 핵심 기업입니다. 이번 계약과 같이 글로벌 LNG 시장에서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될 경우 수입 가격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 우리 국내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달러 끝났다. 환율 1,410원대 진입 시도.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도 하락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 외국환 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 차익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19.5원에 최종 호가됐다. 지난 12일 새벽 2시 마감가는 1,421.0원이 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는 28.9원 내렸다. 달러화는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약해졌다. 달러 인덱스는 13일 오후 7시 5분 기준 99.97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이다. 환율 레벨이 크게 낮아진 만큼 이날 장 초반부터 적극적인 달러 실수요가 유입될 경우 환율은 급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4월 15일 이제 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4월 절반 지나가네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브리핑 시작을 해보죠. 톱 기사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중국 히토류 봉쇄 등 터진 한국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얘기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하나씩 보복 어떤 카드를 내놓고 있다. 이제 그게 히토류 봉쇄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145% 관세를 때리니까 우리는 125% 관세를 때리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수치는 무의미해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수치는 무의미해라고 여유를 부리시던 배경에는 이제 이 히토류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중히토류 같은 경우, 이 중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첨단 제품, 우주 방산, 반도체, 배터리 등등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중위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중위토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생산 물량의 현재 90%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딱 차단하면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중국은 이제 이런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어떤 공세에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한테 오히려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히토류 봉쇄 조치가 지금 이제 다른 제품 어떤 히토류와 마찬가지로 수출을 아예 차단하는 게 아니라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하나의 출입문을 더 둔 셈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되고 그러면 안에서 왜 왔어? 그러면 히토류 사려고요. 너 어딘데? 한국이에요. 아, 그래, 알았어. 뭐 미국이라고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문이 하나가 늘어나서 이 통관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죠. 당연히 차단을 하니까 이제 그런 여지는 있는데 아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을 못 한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마켓 시그널에서 뭐 충분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관세 이슈는 이제 하도 말이 바뀌어서요.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관세 환경 관세국인가요? 이제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IT 제품,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이런 IT 제품에 대해서 상호관세 면제한다. 요 조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아니다. 상호관세 면제된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나온 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달 2일에 이미 관세가 발효가 됐죠. 25%.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다음 달 3일 날 관세 25%가 이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이제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포드 같은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플처럼 겁나게 로비를 하겠죠.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해달라, 도와달라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관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했던 얘기는 자동차 업체들이랑 상생하는 방안, 자동차 업체를 도와주는 방안을 찾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조치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뭔가 이제 좀 유예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미국 기업들의 타격, 뭐 실적이나 주가의 타격이 큰 어떤 기업들, 또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세가 상당히 유연해질,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서 투자 전략을 짜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관세 얘기를 또 가봅니다. 이제 증권명 기사인데요. 배불린 미중 전쟁. 그러니까 이제 배자에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된 이유가 있겠죠. 저 배는 이제 이 배가 아니라 선박을 얘기하는 배죠. 조선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선주가 지금 상당히 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조선주들이 강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큰 거죠. 크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상선 또 그다음에 LNG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 이제 미국 수출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할 테니까요. LNG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부활시키면 결국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소화를 못 하니까 수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컨테이너선 또 벌크선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게 이제 알래스카 LNG로만 한정할 필요 없이 루이지애나 같은 이런 이제 그 멕시코만 근처 지역에 있는 이쪽에서 원유하고 LNG를 이제 채굴을 하는 이쪽 지역들 그쪽에서도 미국의 LNG 터미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LNG 터미널이죠. 이쪽에서도 이제 LNG 수출이나 원유 수출도 늘리려면 당연히 LNG 운반선, 즉 LNG 캐리어나 원유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선박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제 나온 IMO에서 이제 선박 탄소세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거. 2027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이제 선박 교체 또는 새로운 선박에 대한 뭐 발주 그다음에
이게 지금 주문을 해도 2028년 이후에 이제 인도를 받게 되니까 지금 주문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선박들에 대한 엔진 교체 이런 작업들이 좀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다 당연히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수혜 대상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점들이 다 총합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이 돼서 지금 국내 조선주들이 선박주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들까지 다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지금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달 초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LG전자도 나왔고, 그다음에 2차전지 중에 대표주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도 나왔고 등등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이제 분명히 한풀 꺾인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입을 만한 이 관세 부과 때문에 그런 어떤 종목이나 그런 업종, 그런 뭐 제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유연성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좀 살펴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게 이제 국내대로 국내 기업들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좀 적용을 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표를 한번 보죠. 1분기 영업이익이 한 달 전에 비해서 그 추정치가 더 상향 조정된 이제 주요 종목들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종목들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풍산 이렇게 가지 방산주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같은 2차 전지주들인데요. 물론 위에 있는 방산주들에 비해서 밑에 2차 전지주들의 이 수치는 사실은 뭐 굉장히 작죠. 작긴 작은데 중요한 건 옆에 이제 상승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2차 전지주들이 좀 여전히 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터널의 이제 한쪽 끝이 얼추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실적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추정치가 좋아진 것들이 뭔가 어떤 작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모든 업종의 실적들이 다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만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제가 미국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문들, 업종들,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관세 무풍지 대응되는 종목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별로 높지는 않지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출 비중이 오히려 높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내수 관련된 중국의 지금 내수 부양책과 관련된 그런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좁혀서 또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또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온다든가 이런 종목들을 주로 또 추리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편의점하고 대형마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같은 내수주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실적이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완전히 완연하게 다릅니다.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마트, 롯데쇼핑은 이제 대형마트의 이제 대표주들이고 왼쪽에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BGF 리테일은 CU 여러분들 잘 아시는 CU 그 회사입니다. 두 회사 이렇게 주가를 비교를 해보죠. 이마트는 거의 4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작년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롯데쇼핑도 조금 이마트보다는 뒤져도 20% 가까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20%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올해 장사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근데 왼쪽에 편의점주들 보십시오. GS 리테일 마이너스 17%, 그다음에 CU를 하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4%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주가 등락률을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이런 대형 마트들은 그동안에 작년에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기업들이 부진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뭐 인원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각종 비용도 절감하고 뭐 그다음에 뭐 필요 없는 어떤 부서라든가 수익이 잘 안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떼내서 팔거나 아니면은 뭐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그 몸집도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산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채 비용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는 효과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작업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올 들어서 어쨌든 내수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소비자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건값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그 물건을 최종단에 소비자들한테 파는 이런 마트들의 매출도 올라가는 거죠. 라면 뭐 100원에 팔던 걸 150원에 팔면 50%가 오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 어떤 호재들이 계속 있는 반면에 이 편의점들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편의점들이 계속해서 가맹점들이 늘어나야지 외형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더 늘어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편의점들이 추가적으로 가맹점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해외로 나간다든가 뭔가 외형을 다시 늘리기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뭐 착수를 하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별 그런 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편의점주들이 올 들어서 이렇게 부진한 그런 이유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또 하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맥주라든가 이런 좀 주류 같은 거 편의점에서 사서 고압해서 이렇게들 먹고 하는 것들이 있고 편의점에서 한 봉지 이렇게 잔뜩 사가는 경우들도 많고 한데 이제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이런 주류들의 소비가 조금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편의점과 대형주, 같은 유통주, 같은 내수주인데도 이렇게 현재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 내용들 한번 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3대 지수 강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트럼프 입만 본 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입만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여전히 이제 관세 노이즈를 또 얘기를 하니까 뭐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엔비디아조차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네.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고 또 역시 그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도 안 좋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관세 유예 가능성을 살짝 언급해주면서 또 그쪽이 좋아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뭐 지금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트럼프 입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고 또 당분간은 또 그런 노이즈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딱 매겼다가 품목별로 약간 조금씩 뭔가 완화시켜주는 그런 좀 스탠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간밤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좀 면제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제 발언들이 시장은 또 어떻게 좀 소화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시적인 유예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면제는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트럼프가 먼저 이렇게 유연하게 나올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안 했는데 네. 미국 금융시장 특히 국제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꼬리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벌이 개 못 준다고요. 이게 좀 안정이 되면 트럼프는 다시 한번 어떤 식이든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을 때려도 중국이 반응이 없고 오히려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유로존도 이전처럼 그 친미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보다는 조금 까칠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 협상 대상 국가로 지금 보면 한국, 일본, 영국 뭐 이런 쪽을 이제 택했다라고 하는데 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을 통해서 얻을 게 많지 않으면 나머지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통해 가지고 뺏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말 잘 듣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시장은 개인적으로
안 빠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매일 전해지는 이슈들 좀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제 반도체 관세와 관련돼서 적용 시기 이후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내에서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서로 다른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단은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품목 관세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까요? 여전히 이제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자유롭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예외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반도체 관세도 조만간 결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반이 그 부담을 살짝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모든 부분이 막혔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살짝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구안신이나 이제 내수 부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수요 같은 게 붙어가지고 사실은 1분기 때 실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향후에도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추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현물가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고정거래가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최근까지도 이제 고정거래 가격보다는 현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었었고 이번에 만약에 4월, 5월 가면서 고정가를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하방의 리스크는 좀 제한될 것 같지만 이 상방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관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자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간밤 있었던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도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는 건지 여전히 그 트럼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엔비디아는 0.2%대 하락세를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섹터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어제 나왔었던 해운 탄손세와 관련돼서 조선주들의 변동성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었던 사안이긴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국내 증시엔 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주 섹터에는 긍정적이고 해운주 쪽은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최근에 이제 친환경선 중심으로 해서 대량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다가 미국 자체가 이제 자체 국적 해운사를 갖고 싶어하는 니즈에다가 미 해군 지금 MRO를 위시해가지고 군함 건조 이슈, 그다음에 미국 자체적으로 LNG 프로젝트들 진행되면서 거기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데다가 지금 이거 탄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제안까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가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친환경 엔진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노하우를 가장 많이 축적된 나라는 결국 한국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USTR에서 또 규제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아마 그게 확정이 4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규제안에 의해 가지고 중국 국적선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에 대해서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이제 수수료 부과라는 문제까지 겹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국 조선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이슈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섹터에게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변동성을 보였었던 섹터 중에서 AI 쪽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좀 정책 테마주로 엮여서 많이 움직임을 보였고 이재명 대표도 뭐 AI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좀 공언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나 좀 상한가 안착을 했었더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좀 변동성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되지만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놓고 얘기했을 때 지금 AI를 놓고 얘기하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AI는 답이 없다라는 시각이 주류였었는데 이른바 딥시크 충격에 의해 가지고 가만 보니까 중국이 뭐 저사양의 칩 가지고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왜 못해가 된 거고 그 이어가지고 LG에서도 뭐 엑사원에서 뭘 만들었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서 놓고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사실은 주가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여야를 떠나가지고 반드시 같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육성해 나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 테마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언급하는 것보다는 네.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산업 육성은 계속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거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 모든 주식이 다 좋으면 괜찮겠지만 결국 가가지고 거품 꺼지고 나거나 테마가 끝이 나오게 되면은 또 갈릴 거라고요.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업에 대한 자체 판단, 스터디는 해 가시면서 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야 상관없이 우리나라 차원에서 쭉 끌고 가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관세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좀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국내 증시에 남아 있을까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매도 재개가 시작이 됐던 3월 말 기점으로 봤을 때 네. 하필 그 시점에 그 직전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가 무조건 강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게 나온 데다가 또 정치 리스크가 살아 있었고 네. 거기에 공매도가 있었던 데다가 타겟 자체가 중국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의 어떤 중간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좀 상방보다는 하방의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재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하루 평균 뭐 1조 원 가까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감기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들거나 아니면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어떤 상대적인 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어떤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좀 완충이 되고 마무리가 돼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밸류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땐 밸류 자체는 굉장히 낮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반등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고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원화가 갑자기 엄청 강세로 바뀌었잖아요.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네. 그거 역시도 지금 사실은 원래는 원화가 초강세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원화가 강세가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돈을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주식을 사게 돼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어제도 팔았어요, 사실은요. 그 왜 그랬냐면은 펀더멘탈에 기반이 된 게 아니고 달러 약세에 기반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지금 외국인들 시선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데미지를 우리도 역시 입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아시다시피 그 전에 공언했었던 더티 15에 들어가는 고관세를 맞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리할 거다. 수출의 어떤 비중 자체가 60%가 넘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크게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되돌리거나 감기는 어떤 상황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라든지 어떤 재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려나가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 공매도가 거꾸로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관세라든가 조금 더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열게 됩니다. 유럽 쪽에서도 이제 금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금통위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네. 환율이 네. 여전히 좀 불안정하고 1,460원, 70원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었고요. 근데 이제 1,420원 전후까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우리의 펀더멘탈에 의해서가 아니라 달러 약세에 의해서 떨어진 거지만은 이제 이전보다는 그래도 해도 크게 환에 데미지를 주진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편안하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결국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번 달보다는 네. 오히려 추경이 확정이 되고 추경 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금리가 같이 인하가 되는 게 네. 오히려 경제에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에 또 연준도 FOMC가 준비가 돼 있는데 다음 달이 조금 더 시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히토류와 관련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또 폭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일단 중국이 뭐 관세에 대한 뭐 보복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히토류 수출 중단 좀 조치를 내렸는데 그로 인한 국내 뭐 2차 전지라던가 또 영향을 받을 만한 또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는 저희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맞을 대로 맞은 상태라서 네.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라도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1분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네. 지금 일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 혹시라도 지금 GM이나 이런 쪽이 전기차 쪽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편승을 해가지고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때 반등이 좀 나온다면 그때 가서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일부 조정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그동안에 나온 리포트나 컨퍼런스 콜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저는 빠르면 올 하반기 하반기도 조금 뒤에 간 하반기, 그러니까 한 네. 3분기 말이나 4분기쯤 돼야지 본격적인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때까지 2차 전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실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대형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어닝스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1분기 실적 전망을 하려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 일단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그럼 이제 하이닉스 역시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분기 한국 증시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쪽은 조선. 그다음에 네. 이제 방산이 나올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적으로만 놓고 이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은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네. 이제 1분기가 좀 슬로우할 것 같긴 하지만 엔터 쪽도 역시 1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은 좀 있다. 네.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은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네. 트럼프 노이즈 때문에 관세에서 자유롭지 않은 섹터 같은 경우는 아마 전망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네. 삼성전자 리포트도 뭐 트럼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약간 노이즈가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아주 시장을 깨는 어떤 그런 정도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도 1분기 저점,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지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림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이나 방산처럼 1분기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 업종들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는 샀어요. 네. 조선 방산을? 네네. 네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비중을 계속 늘렸는데 네. 이번 주 어제 하루 지났지만 오늘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쫓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좀 지켜볼 생각인 거고요. 네. 이번 주에 지금 전략은 사실은 좀 제가 원하는 섹터 종목들이 네. 좀 빠지면 사고 싶은 종목들 그런 것들 추려가지고 좀 빠질 때마다 조금 담아보는 전략 그리고 거꾸로 이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부 종목은 조금 줄일 생각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은 포트를 100% 주식을 채운다기보다는 네. 현금 일부를 가져가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온 걸 수도 있다 언급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눈길을 돌렸을 때 지켜볼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일단 현재 제 포지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포지션의 상당 부분이 지금 조선에 있고요. 네. 그리고 방산 바이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놓고 봤을 때 네. 작년 또 기저효과까지 놓고 보면 엔터 주식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력 생산에 대해서 전력 쇼티지에 대한 부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SMR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 그런 쪽 관심 가지고 있고 조금 빠져준다고 하면은 최근에 화장품 섹터도 지금 뭐 관세 이슈로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런 쪽과 관련된 주식들도 일부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활약을 띠기 위해서는 사실 글로벌 증시 더 나아가서 미국 쪽이나 매크로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뉴욕 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미국 증시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뭐 3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하다. 트럼프 풋, 연준 풋,
그리고 M7의 긍정적인 기업 실적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 트럼프 쪽과 관련된 좀 긍정적인 요인은 지난주에 이미 증시가 다 반영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게 이제 연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일 것 같은데 5월 7일 FOMC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시점에서 나와주게 된다면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우선 최근에 그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니까 네. 바로 이제 수정 콜린스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네. 연준 이사가 또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전제가 시장이 좀 심각하게 흔들릴 때를 전제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사고치고 연준이 부랴부랴 그거를 지금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연준이 5월에 급하게 금리를 인하를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배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좀 안 좋은 노이즈를 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시장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이게 선제적인,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걸 갖다가 사전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갔을 경우에는 이게 우호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의 어떤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지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덥석 금리 인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금리 인하라는 발언이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땐 나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적인 측면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정치적인 이슈만 고려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것 오히려 시장에는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이야기하면서 같이 언급을 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세 이슈입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 일단은 예고를 던지긴 했어요. 국내 오늘 반응할까요? 전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수혜가 되네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DMO라든지 복제약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는 사실 한국보다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그쪽은 다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인데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폭 자체가 항상 기대감은 크게 가져가지만은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놓고 뭐 얘기한다 그러면 제약보다는 바이오테크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플랫폼 기업의 가능성에 계속 포커싱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ABL 바이오가 그 4조 원대 계약을 했잖아요. 결국 플랫폼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들은 그런 성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1번이 알테오젠을 통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왔었고요. 2번이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연속적인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었고 이제 ABL 바이오가 BBB 셔틀 플랫폼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BBB 셔틀의 플랫폼의 어떤 밸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후보군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스터디해 보시면서 찾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고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렇다면 오늘 미증시에서 전해진 이 소식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화이자가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을 하면서 오늘 노보노디스크나 일레일릴리가 대신 수혜를 좀 받아갔죠. 국내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비만약 관련해가지고는 시장 자체가 2030년 되면 전 세계 인구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스튜디오 안에 지금 3명 있잖아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전망할 정도로 시장은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수요가 커지는 데다가 롱액팅제도 나오고 또 이제 경구용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쪽 수요는 당연히 있으니까 화이자가 이번에 계속 주도했었던 건 사실은 성과가 기대가 크게 안 됐던 걸 갖다 하다가 결국 임상 이제 최종 실패하면서 드랍을 한 거니까 경쟁사들이 올라간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롱액팅이라든지 지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베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주가는 일정 부분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금 베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될지 여부는 이제
그걸 공부하시고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추적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조금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항상 된다는 걸 강조해서 포커싱을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주변적인 점검들을 갖다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걸 놓고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와 관세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꼼꼼하게 챙겨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내 증시의 분위기 과연 어디로 방향성을 틀어줄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 들고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